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중기업 회장 알리버TV 대표 조이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4일 오전 10시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경년년 설을 하루 앞둔 섣달 검은날이기도 합니다. 또 2020년은 선거해가 아니겠습니까? 4월 15일 총선을 불과 한 80여일 앞둔 금년 구정에서는 열띤 찬반 토론이 예상됩니다. 또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철새 정치인이라 그럴까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파에 빨대 꽂고 좌파 지원하는 안철수라는 제목으로 한번 논평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중도 보수라고 자칭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중도에서 왼쪽으로 상당히 기울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철수 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혜택받은 그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부산에서 의사로서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또 자기는 의사의 아들로서 역시 의사로서 기업을 하고 있던 중에 또 이제 안랩이라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돈방석에 올라앉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안랩을 개발해 가지고 돈방석에 올라앉아 있게 된 것도 실제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또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육성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제 번영을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영화를 누리고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폼을 잡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베이스가 없는 공산주의 북한에 있다면 자기가 안랩보다 몇 천 배 더 가는 유용한 백신을 구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안철수 씨는 보면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보면 아리송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성주 사드 배치 사건에서도 이제 안철수 씨는 보면 자기는 사드를 배치를 찬성을 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속해 있는 당론으로는 사드 배치를 반대를 갖다가 이제 당론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이제 사드 배치를 갖다가 찬성한다면 자기가 이제 당대표니까 당대표로서 어떻게든지 당을 설득해 가지고 사드 배치를 갖다가 당론으로 찬성하도록 만들어야지. 당론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서 이제 나는 사드를 찬성한다. 이거 자체가 아리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파인 것처럼 또 이제 말하자면 국가의 안보를 갖다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밑에 베이스는 바닥에는 실제로 이제 국가의 안보를 갖다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모든 행동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할 때도 말이죠. 이제 나경원 후보하고 이제 박원순 후보하고 이렇게 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경선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를 지지하던 그룹들을 갖다가 좌파로 분류되고 있는 박원순 후보에게 몰아줬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좌파 행동이지 중도 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 보수 같으면 표를 양쪽에 갖다 나눠줘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후보한테도 그 해주고 푸시해주고 또 이제 박원순 후보한테도 푸시해주고 이렇게 하지. 실제로 말은 중도 보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행동은 좌파를 이제 계속 푸시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한기총 회장 시위를 지지하면서 또 10만 순국 결사대 TV라는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연재 목사 같은 분은 실제로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진저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꿈쩍거릴 때마다 우파들한테 엄청난 재앙을 가다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박원순 씨에게 표를 몰아준 거나 또 이제 그 6.13 지방선거에서도 은근슬쩍 이제 좌파들을 몰아주는 분위기를 이제 조성해놓고 결과적으로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가 그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이 요번에 이제 민주당과 합세해가지고 뭐 4+1인가 뭐 해가지고 국회 패스트의 입법 폭거를 가하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당을 이제 만들어줬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보면 안철수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의식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중도 우파라고 이렇게 당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는 좌파 행동을 하는 또 이제 그 좌파의 당과 똑같은 보도를 맞추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는 우파라고 또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좌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이제 전부 그 사람이 하는 행보였어요. 그와 같은 이제 그 행보는 역시 유승민도 똑같은데요. 유승민도 똑같이 자기는 그 보수 우파라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하는 행동은 안철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현재 이제 나라를 이제 중도나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기만해가지고 은근슬쩍 왼쪽으로 이제 갖다 놓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제 또 이제 그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 슬슬 나와가지고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역시 중도 우파라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0만 순국 결사대 TV를 운영하는 이연재 목사 같은 분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그 엄청 망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제 우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뭐 엄청 망한 거는 아니고 좀 뭐 이렇게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심리적으로 또 이제 불안해가지고 소비가 좀 줄어지고 뭐 이런 상황은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 가지고 나라가 폭삭망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요번에 이제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가 전국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민주적이지 않다. 엄청나게 독선적이고 엄청나게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선까지는 사실 우리 서민들한테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거 자체가 이제 같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완전히 이제 공산당을 혹시 선언을 해갖고 김정은이한테 이 나라를 갖다 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 때문에 우파들은 이제 엄청나게 걱정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가 조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작년에 2018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1.9%가 됐네, 2%가 됐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때에 3% 또는 4% 됐다 하더라도 3%에서 4%나 3%에서 2%나
뭐 그게 이제 대동소이한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거 자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폭삭망하거나 뭐 이런 문제는 뭐 문제가 돼도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은 우파들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정권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나 이제 독선적이고 너무나 독재적으로 운영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검찰 인사가 법무장관이 이제 등장한 지 불과 뭐 한 뭐 2주일 내에 그 전체 검사 2,000명 중에 약 700명이라는 이제 엄청난 이거 인사 이동을 단행해버렸다는데요.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실세들로 일컬어지고 있는 울산 함영수사 사건이라든가 부산 뭐 수사 축소라든가 이런 그 핵심 주도 그 물갈이는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그 국가의 안위 자체가 흔들린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처럼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 상태에서 공산당 선언을 해버렸다. 그러면 실제로 뭐 총칼 들고 있는 무장 집권당한테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든 싫든 공산당 치하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제 또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좌파 진영으로 이제 가담돼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또 금방 말했던 순국결사 이현재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수천 년 동안 중국 뗀놈들한테 짓밟혀오고 몽골 놈들한테 짓밟혀오고 또 일본 놈들한테 짓밟히다가 천신만고 해가지고 이승만 같은 그 세계 천하의 최고라고 할 만한 그런 위인이 이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세계에서 사상 유례없는 정치가가 이제 또 대한민국 경제 기틀을 다졌고 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이 말하자면 삼청교육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삼청교육대에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피를 본 사람도 있지만 그 등살에 이제 정치 깡패들이나 이런 자들이 또 정치 깡패들이나 안 그러면 그 좌빨 운동하던 자들이나 안 그러면 불순 세력들이 이제 숨죽여 가지고 약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경제 7%에서 10% 세계 최고의 고도 성장을 약 7,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철수라든가 유승민,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좌파들을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발전 못하게 만드는 좌파들을 은근슬쩍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자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순국결사대 이현재 그 목사 같은 분들이고요. 실제로 또 이제 딱한 게 자기가 가장 대한민국의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반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참 한심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또 이제 우리가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상당한 기로에 서 있는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는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4월 15일 총선에서 제발 안철수 같은 저런 철새들은
철없는 낭만이들은 좀 이렇게 잠자코 있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오늘 우파에 빨대 꽂고 좌파지연한 안철수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대방의 2020년 경자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큰 성공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논평에 대합니다. 저희 알리고 TV 구독 좀 눌러주시고 많이 좀 애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